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오프라인 수업이 2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와서 수업하기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가 봅니다. 2주 더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진도 나가야죠. 그렇죠? 지난 영상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학습을 당부했던 것이 1장, 2장, 3장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지금 개별적으로 스타디가 되어 가지고 여기 뭐 있었죠? 맞습니다. HTML과 CSS 쪽에 관련된 개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됐다고 믿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지금 추가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1학년 때 이 자바스크립트도 사실은 했는데요. 1장, 2장, 3장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설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 jQuery를 공부해 나가면서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할 때 약간씩 새로 언급하고 설명할 거고요. 모자라는 부분들은 별도로 교재나 검색을 통해 가지고 좀 채워 나가도록 하십시오. 예고했던 대로 진도를 9장부터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컴퓨터 앞에 책을 같이 펴주세요. 저도 지금 컴퓨터 앞에 책 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책과 화면에 있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고 중간중간에 속도가 빠르다 또는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 영상을 잠시 끊어 놓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음 영상을 계속 보면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기는 컴퓨터는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만들고요. 이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영상과 컴퓨터 작업이 같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면서 필요하면은 좀 스스로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 그리 진행하도록 하세요. 9장에서 지금 할 이야기는요, 이 jQuery에 대한 기초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9장이 끝나고 나면 10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응용 쪽으로 약간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뭐 깊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서 약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할 것이고요. 요 9장에서 하게 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다시피 jQuery에 대한 개요가 나올 것이고요. jQuery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고 jQuery의 선택자가 뭐지? 이 부분을 할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획으로는 요 1파트와 2파트까지만 하고요. 3파트는 다음 영상에서 끊어서 하겠습니다. 한 영상이 너무 길면은 그것도 좀 다루어 나가기가 소화시키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잠깐 영상을 끊어서 다음 영상에서 3파트부터 할 거고요. CSS를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 선택자라는 용어가 소개되어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선택자라는 용어는 씁니다. 맞죠? 쓰고요. 그 CSS와 자바스크립트에서 썼던 이 선택자의 개념을 그대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jQuery에서도 다루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나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야기 좀 볼까요? 책의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아마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되었던 것들이 다시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빨리빨리 좀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jQuery가 뭐지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친구가 만들었네요. 2006년에. 맞죠?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뭐 한 20년도 안 됐죠. 이제 15년. 기술이 사실 대중화되는 데는 등장해가지고 10년이 훨씬 지나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뭐 완성되기가 뭐 한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제 jQuery가 사실 무르익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개발자 세계에서도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이 UI나 UX 영역 쪽에서 특히 jQuery가 좀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입니다.
여기도 써놨다,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이용할 목적으로. 맞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해도 되는데, 그것을 직접 코딩을 하면 너무 힘들고 복잡고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jQuer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는 것과 jQuery로 코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지라는 것을 잠깐 볼 수 있는 예제가 하나 나올 건데, 거기서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jQuery의 특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인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맞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드신 모음집이다. 이런 뜻이고요. 크로스 브라우징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요즘 나와지는 툴들은 이게 기본입니다. 그죠? 크로스 브라우징, 사용자가 웹 접속을 위해서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익스플로이든 크롬이든 사파리든 오페라든 어떤 브라우저를 쓰고 있든지 간에 그 브라우저에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는 말이 크로스 브라우징이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서비스나 기술들은 당연히 사용자가 어느 브라우저를 쓰든지 간에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기본이고, 이 jQuery도 크로스 브라우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써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죠? 호환성이 좋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이 부분이겠죠.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코딩하면은 하긴 하겠지만은 코딩의 수고나 개발에 필요한 피로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을 건데, 이 jQuery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줄일 수 있고, 줄인다는 게 그냥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jQuery 관련 기술이 이렇게 밑에 나오네요. 이미 여러분들이 1장에서 배웠던 HTML, 2장, 3장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아마 CSS. 그리고 이미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서 웹 개발 기술의 가장 기본 요소인 HTML, CSS3, 자바스크립트를 함께 활용하는 기술이 jQuery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한번 언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DOM 기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부르죠. 이 DOM 기술이 jQuery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jQuery는 여기에 쓰여지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따라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나 관련성들은 똑같이 jQuery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DOM 기술도 똑같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DOM이 뭐지? 좀 이따가 기회 되면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참, 이 부분도 좀 잘 관심 있게 봐주세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도대체 책에 몇 페이지 설명하지라는 건 여기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 설명이 아직 뭐 책하고 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천천히 영상을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요 책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강의를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교재 334페이지 쪽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지를 나올 건데, 여기에서 작업 잠깐 하나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갈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 하면은 제가 구글로 잠시 들어갈게요. 예. 우리 교재에 지금 있는 예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예제들은 이 교재 출판사에 가면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예제들을 수업 시간이나 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타이핑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할 시간 없어요.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하고 직접 코딩 해보는 거는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하게 되지, 책에 있는 예제들을 다시 막 타이핑 해가면서 시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이 낭비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거예요. 출판사에 가도 있는데 제가 따로 한 군데 담아놨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기덥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미 이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뭐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모른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 기덥은 좀 이해해 두도록 하세요. 여기에 밑에 써놨죠. 잠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죠?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죠?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여기 있네, 그죠? 네, 여기 밑에 있다, 그죠? 이 부분요. GitHub은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그죠? 수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이미, 그죠? GitHub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개발 작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건데요? 그죠? 코드 공유 사이트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GitHub을 코드 공유 사이트 이상으로, 맞죠? 그죠? 버전 관리 사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소스나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프로그램 소스들을 제공해 주면서 같이 개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죠. 뭐 쉽게 표현한다면은 뭐 무료 공유? 그죠? 뭐 디스크 이 정도로 봐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뭐 역할이나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미 그 GitHub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 소스 코드를 여기 GitHub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GitHub을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소스를 제공해주고 싶으면은 GitHub에 우선 회원을 가입하면 됩니다. 요 사인업이 가입이고요. 가입되고 나면 로그인을 해서 이제 쓰면 됩니다. 쓰면 되는데 일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받아서 쓰기만 할 때는 물론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제공해주고 싶으면 가입을 해야 돼요. 잠시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사인인으로 가서 로그인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 GitHub을 통해 가지고 요 두 개의 레포지토리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뭐 느낌상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되고 있는 레포지토리는 이 jQuery입니다. 밑에 있는 파이썬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레포지토리고요. 해서 잠시 여기 jQuery 들어가 볼게요. 네. 예,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 소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클릭할게요. 이와 같은 우리 교재 2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예제들을 다 올려놨어요. 이 TC는 교재에 없는 건데 추가로 제공해 줄 것들은 여기에 담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 여기 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분 또 공지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와가지고 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들이 다 다운로드 될 겁니다.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 다시 빼갈게요. 요거 클릭하면 다운로드 돼요. 다운로드 되는데 제가 요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그 Y클래스죠. Y클래스에다가 요 주소를 공지해 놓을 겁니다. 그럼 요 주소를 그대로 제가 한번 복사해 볼까요? Ctrl C.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주소만 그대로 카피 떠서 여기에다가 넣고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여기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여기 와서 다운로드 클릭하고 zip 파일로 다운로드 하면 되죠. 하면 되고 GitHub이 데스크탑용이 있어요. 뭐 그러고 GitHub에 대한 기본 기능들이 활용법에 대한 영상이나 뭐 블로그 서비스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GitHub에 대한 활용법은 따로 좀 영상이나 블로그를 읽어보고 좀 익히세요. 이거는 뭐 개발 기술이 아니고 활용 기술이니까 뭐 충분히 뭐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운로드를 해서 받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합니다. 그렇죠. 요 밑에 아래쪽에 다운로드 되고 있죠. 시간이 조금 걸리나요? 예, 됐습니다. 됐으면 폴더 열어볼게요. 아, 여기 와 있네요. jQuerymaster.zip이라는 파일로 와 있죠. 그럼 제가 요 놈을 압축을 좀 풀겠습니다. 풀고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jQuery 마스터를요, Ctrl C 했어요. 카피 뜰게요. 여기 두지 말고 바탕화면에 좀 갖다 놓을게요. Ctrl V. 예, 갖다 놨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잠시 내려놓고 바탕화면에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 와 있죠. jQuery 마스터. 그죠. 얘를, 여기 있는 예제들 잠시 열어보면은 jQuery 마스터 있네요. 그죠. 소스 안에. 많네요. 그죠. 이만큼 있네요. 2장부터 12장까지 다 와 있죠. 와 있는데,
폴더 정리를 좀 합시다. 이 소스를 그대로 제일 위로 올릴게요. 소스를 컨트롤 X 잘라내고 바탕화면에 컨트롤 V 됐습니다. 그럼 이 소스를 따로 완전히 밖으로 빼냈죠. 예, 그러면은 jQuery 마스터는 좀 지울게요. 지웁니다. 따로 빼냈으니까. 이 소스를 그대로 보는 공부를 하면 되니까, 보는 거는 이제 뭐 아톰과 같은 에디터 쓰면 되죠. 아톰 준비 안 됐으면 아톰 깔아놓고요. 준비됐으면 아톰 열어주세요. 이렇게. 예, 열었습니다. 열고, 지금 방금 이 부분이죠. 지금 jQuery 우리 교재 있는 소스들을 다 여기 폴더에 담아놨잖아요. 그죠? 다운로드 했으니까 얘를 아톰에서 늘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등록 좀 할게요. 그죠? 파일에 가서 add project folder 하면은 어느 폴더를 하고 싶은데라고 물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있는 소스 할 거잖아요. 맞죠? 폴더 선택 하면은 예, 이 작업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jQuery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재 2장부터 교재 마지막 12장까지 예를 들면은 지금 12장까지 올려놨는데 물론 저 뒤에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공해 주는 건 12장까지예요. 12장까지의 소스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열 필요 없이 여기 와서 바로바로 열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이니까 우선 다음 강의가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우선 좀 작업을 해주세요. 해주고 나서 완성되면은 다음 강의를 계속 영상을 이어서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다음 영상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볼까요? 이 부분이죠. jQuery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명세하는 방법은 뭐야?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그죠? 코딩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코딩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이렇게 코딩 하잖아요. 스크립트란 태그로 열고, 슬러시 스크립트란 태그로 닫으면 되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헤더 영역에 와도 되고요. 바디 영역에 와도 됩니다. 물론, 권장하기는 어느 영역? 맞습니다. 헤더 영역에 가급적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오기를 원하죠. 그렇게 권장합니다. 권장하고요. 불가피하게 바디 영역에 올 수밖에 없다면은 그렇게 써도 됩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HTML하고 같이 이제 혼합해서 쓰여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처럼 다른 파일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죠. src equal 해서, 그렇죠? 해서 직접적 코딩을 해도 되고 다른 곳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연결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게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는 방법인 거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이야기 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제가 1번 예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있죠. 이 예제가 우리 교재에 9장 폴더 밑에 javascript.html로 되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우리 이제 작업 준비했던 아톰이죠. 어디 가라 그랬어요? 9장 폴더 밑에 javascript.html이라고 그랬죠. 요 놈입니다. 그죠? 맞죠? 지금 요 예제를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죠? 잠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는 거는, 이게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패키지에 가면은 스크립트가 직접 실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요게 뜰 거예요. 그렇죠? 맞죠? 요게 다시 한번 볼까요? 패키지에 스크립트에 이 메뉴가 뜰 겁니다. 요 메뉴가 뜨면은 요 메뉴가 있다라는 말은 아톰에서 이 지금 보고 있는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방금 저하고 봤던 것처럼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같으면 스크립트를 런 시키려고 그러면은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가 돼 있잖아요. 1학년 때 제가 한번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누릅니다. 컨트롤 키 시프트 키 B 키 누르면은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올라와요. 올라가지고 지금 방금 봤던 소스가 실행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요겁니다. 방금 봤던 소스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크립트에 런 스크립트. 어디에서? 준비 안 되어 있으면은
잠시 요 화면 영상을 보고요. 중단시켜 놓고 요 세팅에 가서 그쵸? 인스톨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예. 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맞습니다. 요 패키지가 보일 겁니다.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 반대의 메뉴만 제공해주고 있고 여기에 설치 안 된 사람들은 당연히 설치하세요라고 요 메뉴가 요 자리에 보일 거예요. 당연하겠죠. 해서 요 아톰 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할수록 해주는 패키지니까 우선 요 패키지를 설치부터 하세요. 설치하고 나면은 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톰이라는 이 에디터가 좋은 점 중에 한 개가 이와 같이 별도의 패키지들이 필요하다면 아톰에 같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쓰여지도록 기능을 확장시켜줘요. 이것 때문에 아톰이 좋은 점이니까 이 작업은 해놔놓고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상당수 친구들은 이미 이 작업을 해두었을 거고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패키지가 필요한 게 뭐 또 많이 있죠. 그죠? 그거는 뭐 검색을 해서 또는 나중에 학교에 왔을 때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여기에 추가로 더 등록해서 쓰고 있는 패키지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면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십시오. 필요할 때 또 소개할게요. 요건 닫겠습니다. 닫고 자 여기 왔습니다. 방금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시키니까 다시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B 키 누르면 브라우저 뜹니다. 뜨면서 우선 맞죠? 이 경고창 메시지 박스라 그러죠? 메시지 박스가 뜨고 그쵸? 그런 다음에 누르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실행되도록 하는 소스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 소스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쓰여져 있다는 것을 그냥 확인하려는 예제입니다. 예제이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는 지금 함수가 3개 있어요. init, msg, msg2. 그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이놈이고, message1. 얘가 얘를 호출함으로써 화면에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떴던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소스가 18라인에 있는 맞죠? 잠시 한번 다시 볼까요? 요놈이죠. onload라는 거. 요거 소개하려는 예제입니다. 이게 뭐 아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과거에 한번 배웠었죠.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면은 실행하도록 하고 싶을 때 HTML 문서 전체를 가리키는 태그가 body 태그니까 그렇죠? 이 문서가 화면에 올라올 때 일을 하라고 시키는 이벤트가 onload라는 거죠. 그래서 onload 화면에 올라오면은 뭐 하라고? init 하라는 겁니다. init가 누구죠?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실행되니까 msg1이 호출되고 msg1이 호출되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코딩에서 활용하는 모습이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한 가지 일을 더 하죠. 함수에서 브라우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선택하면 메시지를 변경합니다. 클릭 하니까 맞아요. 밑에 메시지 바뀌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나지? 소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예,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맞죠? 여기죠. 선택하면 메시지를 변경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이 버튼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좀 전에. 그렇죠? 그 버튼을 누르면 onClick 누르면 메시지2를 실행하래요. 그 메시지2가 이 함수잖아요. 이 함수는 무슨 일을 하는데 document.getElementById의 id2에다가 inHTML 하래요. 무슨 뜻입니까? 조금 지우고 다시 표시할까요? document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문서를 의미할 때 document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getElementById id가 뭐로 되어 있는 놈? id2 누굽니까? 얘잖아요.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innerhtml HTML의 내용을 바꾸어줘. 뭘로? 이와 같은 문서로 되어 있는 내용으로 바꾸어줘 하니까 이 글자가 여기에 있던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한번 코딩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볼까요? HTML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여질 것들을 그냥 써놓은 것이고 HTML은 여기에서 화면에 올라오자마자 할 일을 따로 요구하고 있고
그렇죠? 버튼을 누르면은 할 일을 따로 요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이 자바스크립트가 쓰여지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좀 전에. 예, 기능이에요. 원하는 시점에 특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 원하는 시점이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온로드, 화면에 올라올 때, 온클릭, 버튼을 누를 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특정 기능이 되도록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것도 이런 내용이었고,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공부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기능들이나 뭐 함수들이나 코드들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뭐 .in이나 HTML처럼 웹 화면으로 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구나라는 것도 배웠더랬었죠. 배웠더랬고, 그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되고요. 이제 좀 닫을게요. 얘는요. 닫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좀 전에 봤던 소스 맞죠? 얘가 그죠? init, msg, msg2. onload 하면은 init, 그쵸? onClick 하면은 msg2 해서 버튼 누르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로 바뀌는 거 우리가 실행시켜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걸 jQuery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공부했던 건 이거잖아요. 이번 할게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하던 것을 이제 jQuery로 우린 코딩해 볼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코딩돼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미리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아직 jQuery 프로그래밍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코딩에 대한 공부는 안 하고요. 우선은 자바스크립트와 jQuery가 어떻게 코딩이 좀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보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잠깐 해보겠다는 건데, 아하, 이거 지난 영상에서 우리 했었죠. jQuery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니까 jQuery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죠. 어디에서? 맞습니다. jQuery 사이트 기억나죠? 거기 가서 다운로드 받든지 아니면은 내 컴퓨터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시점에 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맞아요. CDN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내 컴퓨터하고 jQuery를 제공해주는 서버, 사이트하고가 늘 연결된 상태에서 jQuery 코드를, 그죠? 연결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방식 맞죠?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 주소로 하면은 연결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버전이 좀 낮은 버전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지금 1.11 버전이 아니었을걸요. 잠시 한번 기억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가서 보죠. 뭐. 자, 좀 전에 했던 예제는 닫을게요. 닫고 jQuery 한번 가볼게요. 기억날 거예요. jQuery. 예. 어디였죠? 다운로드. 그쵸. 여기에서, 예, 본 김에 다시 한번, 그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화면이 바뀌어버렸다, 그죠? 예,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쓰는 방식이 있었고, 맞죠? 압축하는 걸 쓰든지 압축 안 된 걸 쓰든지 다운로드 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최신 버전이 3.4.1 버전이네.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다운로드 안 하고 뭐해서 한다고? 뭐해서 한다고? 예,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CDN 방식 맞죠? CDN 방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CDN 주소는 이 아래쪽에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밑에 가면은 다른 곳도 있었죠. 여기처럼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CDN 방식으로 jQuery 쓸 수도. 원체 이 jQuery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UI UX 쪽,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해야 될 기타 기능들을 개발하는 데는 이미 방대하게 쓰여지고 있는 뭐 거의 표준 수준의 코드다 보니까 웬만한 사이트들이 이미 자기네들 CDN을 다 연결해주고 있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하든 간에 CDN 코드로 연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쵸. 우리 예제에서는 다시 돌아갈게요. 예, 우리 예제에서는 요렇게 우리 책에서는 돼 있을 겁니다. 아니 나 버전이 너무 낮지 않나요? 낮으면 바꾸면 돼요. 요 주소를요. 방금 봤던 그 jQuery 사이트에 있는 CDN 주소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당연히 그럼 최신 버전이니까 더 좋겠죠. 좋은데 지금 책에 있는 예제들은 전부 다 요 정도 버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교재 공부하는 정도의 jQuery는 어차피 베이스 jQuery는 똑같으니까 낮은 버전의 jQuery CDN을 연결해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실제 현업에서 jQuery를 개발할 때는 이 낮은 버전을 하는 건 좀 곤란하겠죠. 왜요? 새로운 jQuery의 기능이나 맞습니까? 새로 업데이트된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낮은 버전에서는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하이 버전, 최신 버전으로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최신 버전으로 라이브러리 사용 가능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jQuery가 이제 연결되고 쓰여진다는 게 될 때 앞전에 봤던 예제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뭘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요? jQuery를 만들어 보겠대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버튼도 있고 그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스크립트를 그냥 쓰지 않고 뭘로 쓴다고? jQuery를 써보겠다는 겁니다. 앞전에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jQuery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모습과 형식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죠. 무슨 기호 들어가는 거? 맞아요. 달러 기호입니다. 그거요. 요 기호가 붙고 들어가는 코드는 무슨 코드라고? 예, 맞아요. jQuery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jQuery 예제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jQuery.html이네요. 가봅시다. 아톰 여세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 여기 있네요. jQuery.html. 예. 그쵸. 예. 뭐 하는 코드야? 실행시켜보면 알겠죠.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우선 대체적으로 기본 구조를 한번 봐두고 갑시다. 7라인에서 스크립트 해가지고 어디까지? 25라인까지 연결되어 있네, 그죠? 자, 조금 글자를 줄일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 스크립트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펑션 해가지고 MSG1 펑션에서 MSG2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앞전에 봤던 예제처럼 자바스크립트 함수 똑같이 써놨어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게 다르죠. 달러 붙었죠. 요 달러 갈로 연 것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jQuery 영역인 겁니다. jQuery 영역. jQuery 하나 써봤어요. jQuery 쓰려고 그러면은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니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우선 내한테 뭐가 돼야 돼? 맞아요. 다운로드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돼야 돼? CDN이 돼야 돼요. 이 예제는 지금 다운로드 했습니까? CDN 했습니까? 예, CDN 했어요. 뭐 보고 알아요? 6라인에 있죠. 여기 보면은 code.jQuery.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이 주소로 가서 jQuery를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연결된 상태에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앞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CDN이에요. 장난 한번 쳐보세요. 이 코드를 지우고요. 얘를 실행시키면 실행이 안 돼요. 왜? jQuery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화면 다시 한번 지우고 올릴까요? 이 jQuery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jQuery가 CDN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jQuery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얘가 이용할 수 있는데 얘가 빠져버리면 이용할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 이 코드 그대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제가 우선 정상적으로 지금 될 겁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Ctrl Shift B. 예. 똑같이 메시지 박스 뜨죠. 그리고 나서 버튼 뜨죠. 그 다음에 메시지란 글자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선택하면 메시지를 변경합니다. 클릭. 예. 밑에 내용 바뀌었죠. 지금 우리 무슨 파일 실행시켰어요? 여기 보다시피 jQuery.html 맞죠? 누굽니까? 이놈이에요. 앞전에 봤던 화면 잠시 보세요. 여기 지금 탭 2개 있어요. 지금 열었는 탭은 jQuery.html이에요. 앞에서 봤던 건 자바스크립트.html이에요. 얘는 지금 jQuery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html 한번 볼까요? 클릭. 얘는 자바스크립트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코드는 달라요. 얘는 only 자바스크립트로. 뒤에 끝 클릭해 볼까요? 얘는 jQuery가 같이 있어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죠. 지금 기능은. 아하,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을 뭘로 만들 수 있다고? 맞아요. jQuery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거 코딩 어떻게 해? 그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천천히 우리가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눈으로 봐도 쉽게 보이는 것처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잠시 6라인 한번 지워볼게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jQuery를 사용하기 위한 CDN이라고 그랬잖아요. Ctrl X 지워버렸어요. 저장하겠습니다. 바뀐 내용으로 저장했어요. Ctrl Shift B 실행시켜 볼게요. 메시지 박스 안 뜨죠, 지금? 안 뜨잖아요. 그죠? 왜? 여기 메시지 박스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메시지 박스 떠가지고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왜? 얘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얘가 왜 실행이 안 돼? 실행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jQuery 다운로드 또는 CDN으로 연결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6라인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Ctrl Z 복구할게요. Ctrl Z 다시 살렸습니다. 저장해 볼까요? Ctrl S 다시 실행시킬게요. Ctrl Shift B 예, 뜨죠. 이제 메시지 박스 맞습니다.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닫을게요. 실행된 거 확인했으니까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아주 기본 출발부터 이거 사실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합니다. 아, 내가 jQuery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CDN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운로드 해놔놓고 직접 연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가 빠지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제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까요? 뭡니까?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함수 두 개 있어요. MSG1, MSG2. 그렇죠. 맞죠. 함수 두 개 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에 있는 이 메시지 있죠. 자동으로 이 창이 올라오면은 이 화면에 올라오면은 이게 자동으로 메시지 박스가 실행됐더랬어요. 왜 그럴까? 팔라인 때문입니다. 이 팔라인이 아까 우리가 봤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면은 해서 뭐라 썼었어요? onload라고 썼었어요. 화면에 올라오면 init를 실행해라 해가지고 init를 호출하고 init가 다시 MSG1을 호출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실행됐던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는 이렇게 코딩해야 돼요. 그런데 jQuery는 어떻게 코딩한다고?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jQuery에는요 이게 없을 거예요. body 영역에 확인해 볼까요? jQuery 열어볼게요. 예, 볼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없는데 어떻게 화면에 올라오면 앞전 거와 똑같이 실행될 수 있었지? 그것은 jQuery에서는 이렇게 코딩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HTML 문서를 body 영역을 자바스크립트나 jQuery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document라고 부른다 했어요. 이 문서가 그렇죠? 문서가 문서가 준비되면 그게 ready입니다. 그래서 이 body 영역에 있는 이 내용이 화면에 올라오면은 하는 것을 아까 자바스크립트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었어요? on 맞지? load equal이라고 썼었는데 이렇게 코딩했는데 잠시 지우고 다시 좀 쓸게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했었다고요? on 맞아요. load equal 해서 코딩했었는데 맞죠? 그것을 jQuery에서는 따로 코딩하지 않고 document.ready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해야 될 일을 이 괄호 안에 넣어주면 돼요. 뭘 넣어놨어요? MSG1을 넣어놨죠. 그래서 얘가 실행됩니다. 메시지 박스로 뜨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요? ID1이라는 놈이 클릭되면은 요 일을 하래요. ID1이 누구예요? 맞아요. 요 버튼이죠. 요 버튼의 이름을 ID1이라고 붙여놓고 얘를 클릭하면은 MSG2를 실행하라 했기 때문에 화면에 이와 같은 실행이 됐던 겁니다. 이게 jQuery 표기법입니다. 아직 눈에 좀 익숙지 않고 낯 있겠지만은 자바스크립트보다 jQuery가 뭐가 좋으냐 하면요. 보다시피 jQuery를 하게 되면 HTML 영역에다가 따로 여기다가 코드를 안 밀어 넣어요. 아까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는 여기다가 코드를 밀어 넣고 여기다가 코드를 밀어 넣었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코드를 밀어넣고 여기다가 코드를 밀어넣어가지고 그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엄밀하게 하면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코드가 구성될 수가 없어요. 필요한 시점에 HTML하고 같이 더불어서 쓰여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코드의 독립성이 취약합니다. 느껴지죠? 그죠? HTML 사이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기능이 작동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 근데 jQuery 볼게요. jQuery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강점이에요. jQuery는요, 자바스크립트 쪽에 끼워 들어가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근데 혼자서 여기서 그 일을 다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누가 어떻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면 되는 겁니다. 누가 클릭되면은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코드의 분리가 매우 명쾌합니다. 보다시피 jQuery 코드 어디 있지라는 것을 이 아래쪽에서 와가지고 찾아볼 필요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윗단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밑단에도 같이 쓰여질 수 있었잖아요.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아유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뒤죽박죽 넣어야 되는 게 힘드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HTML 영역은 HTML 영역대로 그대로 혼자서 돌아가도록 보장해주고 이 HTML 영역에 잠시 지울게요. 화면이 복잡하니까 이 HTML 영역에 할 일은 HTML로 보장해주고 이 HTML 영역에서 작동해야 될 기능들만 따로 코딩할 때는 jQuery로 코딩을 한다면은 밑에 영향 안 미치고 독자적으로 코딩이 되니까 이 방법이 안 좋냐라고 해서 쓰는 것이 jQuery 코딩의 장점이에요. 우선 이 개념을 좀 잘 잡아주세요. jQuery는요, 자바스크립트 영역 쪽에다가 코드가 들어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하면 되는지만 지적해주면 돼요. 맞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볼까요? 다시. 이 jQuery 영역에서는 대상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도큐먼트가 화면에 올라오면 하나를 시키고 싶고 id1이라는 놈이 클릭되면 하나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도큐먼트는 HTML의 바디 태그 전체를 도큐먼트라 부르거든요. 문서 전체를. 그래서 문서 전체가 .ready 화면에 올라오면 이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예요? 이 버튼이 눌려지면 뭔 일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의 이름을 HTML에서 id 값으로 id1이라 줬잖아요. 그래서 그 버튼 id1이 클릭되면 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써볼까요? 내용과 뭐가 코드가 완벽하게 뭐 되는 겁니까? 맞아요.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jQuery 코딩을 하면은 좋아지는 장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일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맞죠? 아래쪽 여기 와가지고 코드를 바꿀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 영역에서만 코드를 바꿔주면 다 되잖아요. 이게 코드와 내용을 분리시키면서 얻게 되는 장점이고 강점이에요. 이게 jQuery를 쓰는 이유이고 왜 내가 자바스크립트 말고 jQuery를 더 배워야 하지라는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코드가 간결하다, 기능이 풍부하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다른 UI나 UX를 당겨 쓰기가 편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 내용을 손대지 않고도 기능을 먹일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jQuery 코드의 강점이에요.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다시 가져. 예, 맞죠. 이 화면 맞죠. 계속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예, 뭐 방금 정리했던 거 파워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jQuery는 이와 같은 구조로 구성한다. 됐습니다. 그죠? 따로 더 이상 언급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이 슬라이드는요, 아직 우리가 뭐 jQuery 공부하고 코딩을 원활하게 아직 배운 건 아닌데,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한다면은 이렇게 할 거를 jQuery로 코딩하면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 있죠. 좀 전에 봤던 가장 대표적인 이거죠. 온로드로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걸 jQuery는 다큐멘트 좀 뭐라 한다고요? 레디 하면 써주면 끝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할 것을 jQuery는 뭐 호출 필요 없이 이 바디 쪽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독자적으로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 마찬가지죠. on 클릭해서 버튼에다가 걸어줘야 되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jQuery에서는 버튼에다가 jQuery 코드 안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여기에서 클릭하라 해주면 되죠. 그 대상만 누군지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름만 서로 연결해주면 되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이 부분 document.getElement by id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inner HTML 이거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HTML의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inner HTML이라고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jQuery를 하면은 .html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CSS 바꾸고 싶으면 .css 써주면 되고요. 내용만 교체하고 싶으면 .txt 써주면 됩니다. 텍스트라고. 안 배웠어요. 아직. 뒤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뭐 지금 배우라는 뜻이 아니고 보다시피 자바스크립트로 하던 것들을 jQuery를 한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부분은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자마자 실행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document.ready라고 무조건 쏴주고 시작하면 되거든요. 아마 jQuery 공부했나 안 했나 물을 때 뭐 서로 간에 묻게 되는 아무 형태가 그러면 .ready 써봤겠네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만큼 기본 코드입니다. 그래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기본 코드입니다. 차차 또 소개할 게 있을 때 그때 한번 또 정리할게요. 새로운 걸 하나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확인했습니다만 나오니까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전 슬라이드 여기였나요? 어디였어요? 잠깐 여기였죠. 그죠? 여기에서 jQuery는 HTML에 있던 기본 기술 3가지뿐만 아니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도 지원해 줍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어디죠? 예, 돌아갈게요. 여기입니다. document.object 모델 이 부분입니다. 우리말로는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CSS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소개했던 기술인데 이게 사실은 개념이자 기술이에요. 개념이자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객체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객체 개념. HTML 문서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요. HTML 코드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모두 다 데이터처럼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기술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데이터처럼. 그러니까 문서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말 그대로예요. 문서를 객체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개념이에요. 객체라는 말은 프로그램에서 단위 데이터로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속성을 다룰 수도 있고 또는 메서드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게 원래 우리 객체 개념인데 브라우저에서 한번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제가 브라우저 하나 열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개념만 잘 전달되면 돼요. 자, 제가 네이버를 열게요. 잠시. 예, 지금 네이버 열었습니다. 네이버 여니까요, 뭐 이런 게 보여요, 지금. 네이버 뭐 여니까 이런 게 보여요. 여기에 뭐 지금 뭐 쇼핑에서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정보들이잖아요. 그죠? 정보들인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나는 요것만 딱 뽑아내 가지고 다음 일을 처리하는 데이터로 다루고 싶어. 가령 사용자에게 최저가 검색을 해주고 싶다. 그렇죠? 또는 나는 이 이미지만 뽑아내 가지고 그죠? 댓글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 또는 이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해서 제공해주고 싶다. 뭐 이런 다음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결국엔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사용자에게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내용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데이터로서 취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에요. 사용자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HTML 문서의 각각의 요소들이 원한다면 하나의 데이터로서도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것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에요. 그렇죠. 아주 개념은 심플합니다. 목적도 심플하고요. 그죠? 그림을 하나 뒷단에 가면 있는데요. 미리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이거 HTML 문서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 HTML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 영역이 있고, 바디 영역이 있고, 타이틀 태그 영역이 있고, H1 태그 영역이 있고, div 태그 영역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냥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요소인데, 얘네들의 구성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 누군가의 밑에 있고, 누군가에 속해 있는 구조거든요. 그 구조가 이 그림이에요. 맞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은 H1 태그 한번 보십시오. H1 태그는 그렇죠.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바디 태그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H1 태그는 바디 태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바디 태그는 누구 밑에 속해 있어요? 맞아요. HTML 태그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HTML 태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요소가 누구한테 속해 있고 누구 밑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런 형태로 구조화라 그럴까요? 시킨 것을 우리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 불러요. HTML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하나를 접근하거나 다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트리라는 이 글자 화면에 보여지겠죠? 당연히 트리라는 글자 화면에 뜰 겁니다. 이 글자를 내가 만약에 트리가 아니고 애플로 바꾸고 싶어.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예를 들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 트리라는 글자가 화면에서 애플이라는 글자로 바뀌도록 해보고 싶어. 만약에 그런 기능을 원한다 합시다. 앞전에 우리 그런 비슷한 거 한번 봤잖아요. 바뀌는 거. 그러면은 결국엔 얘는 내용으로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그죠?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 있는 데이터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여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HTML 영역 전체에서 얘만 접근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얘만 접근하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맞아요. HTML 태그 밑에 어느 태그, 바디 태그 밑에 무슨 태그, div 태그 밑에 가면 된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 구조입니다. 그죠? HTML 밑에, 바디 태그 밑에, div 태그 밑에 가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구조화 시켜가지고 HTML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접근한 것을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됨으로써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거나 다른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얘가 맞아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취급이 된다는 겁니까?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에요. 돌아갈게요. 앞으로 이 부분이었죠. 해서 결국에는 맞습니까? 그죠? HTML과 같은 구조화된 문서를 객체 개념으로 표현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객체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뭘로 다룰 수 있다는 말이라고요? 맞아요. 데이터로 다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HTML에 있는 문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요, 맞죠? 접근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뭐합니까? 내용이나 구조 스타일들을 동적으로 제어 가능한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HTML 문서를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이용해서 접근함으로써 동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동적으로 다른 기능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에요. HTML 문서가 맞습니까? HTML 문서가 뭘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데이터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요. 암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암기하지 말고 맞네. HTML 화면에 보고 있는 내가 그냥 화면에 편안하게 보고 있는 그 HTML 문서의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가 검색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특정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만 가지고 있는 문서를 검색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맞죠? 내가 원하는 것만 클릭하면은 다른 내용들은 안 보이고 원하는 것만 내용에 나타나도록 화면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HTML이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작동하는 데이터로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기술을 잘 써먹고 있는 애들이 자바스크립트이고 jQuery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용어는요, 엘리먼트다, 뭐 속성이다, 텍스트다, 이 부분은 뒤에 그림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됐죠? 이 부분이죠. 이 그림에서 언급할게요. 태그 한 개를 엘리먼트라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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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 실제로 화면에 뜨는 글자들이죠. 이런 글자들을 뭐라 불러요? 텍스트라 불러요. 맞아요. 여기 보면 div라는 태그 뒤에 id equal id1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HTML을 이미 공부했죠. 태그와 더불어 쓰여지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네, 맞아요. 속성이라 불러요. 이런 용어들 한번 써본 겁니다. 엘리먼트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것이라고요? 예, 태그예요. 근데 태그라는 말은 우리가 HTML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다 보니까 이 말을 바로 쓰기 좀 그렇다. 그래서 태그라는 말 대신에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예, 엘리멘트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개념은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하튼 HTML은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겠더라.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 부른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jQuery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jQuery를 공부하게 될 건데, jQuery가 지원해주는 기본 기능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9가지가 있대요. 걔가 뭔데? 얘들이래요.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얘네들을 9장, 10장, 11장 뭐 이런 데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9장이잖아요. 9장이 요 두 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지금 우리 이미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잘라서 하겠다 했는 게 선택자 소개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CSS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코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작업해본 사람들은 그 개념을 그대로 jQuery에서 편하게 쓰도록 확장시켜 놓은 것이니까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될 거예요. 10장에서 조금 이제 고급 기능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이야기했잖아요. jQuery가 여러 쪽에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는 라이브러리이고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대신해주는 뭐 개발 방식인데 jQuery가 가장 강력한 것이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UI예요. 그죠? 이 UI 말고 하나 더 있죠. UX도 사실은 포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설명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 요 UI, UX 부분이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대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속 개발되고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책에 있는 걸로 가지고는 뭐 설명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이트에 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보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해서 아마 jQuery를 9장, 10장, 11장을 하고 나면은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구경 좀 하고 거기에서 이런 UI나 이런 UX도 있네라는 것을 실제로 한번 뭐 해보는? 맞습니다. 예, 체험해보는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jQuery가 완성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AJAX예요. AJAX. 어떤 사람은 이걸 뭐 AJAX라 안 읽고 AJAX라 읽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각자 뭐 읽고 싶은 방식으로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되는데 이 AJAX가 현대의 좀 쓸게요. 현대의 웹이 비동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데 필요한 가장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웹에는 거의 AJAX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봤는데 이게 AJAX였구나 하는 걸 그때 한번 느끼도록 할 겁니다. 이게 jQuery로 코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jQuery 코딩에서 이 AJAX도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강의 공부해야 될 일정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jQuery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재 342페이지를 펴면서 보면 되는데요. jQuery는 방금 했던 것처럼 모든 시작은 앞에 뭐라고 쓴다고요? jQuery라고 쓴다고 했어요. 아닌데 앞에서 뭐라고 쓴다 했어요? 달러 붙인다 했는데 맞아요. 원래는 jQuery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기니까 짧게 하는 것이 달러가 될 겁니다. 좀 이따 언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1로 갈 거니까 그래 알고 지금은 그냥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jQuery 어쩌고 저쩌고 jQuery 어쩌고 저쩌고 jQuery 어쩌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선택자를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HTML 문서 자체를 그대로 jQuery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함수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주의 기억 안 봐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든 다 넣을 수 있다 이 뜻이래요. 그죠? 뭐든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든 다 된다. 그리 이해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예, 맞습니다. 아까 기억나죠? 그죠?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면은 무조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라고 쓴다 했어요? 기억나죠? onload였잖아요. 이것을 jQuery는 뭐라고 쓴다 했습니까? document.ready라고 쓴다 했죠. 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자마자 시작되면은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그 이벤트 핸들러로 jQuery는 이렇게 코딩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미 앞에서 봤던 것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도큐멘트가 뭐라고요? HTML 문서 전체를 도큐멘트로 부른다고 한번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ready가 뭐라고요? 웹브라우저가 화면에 준비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이 뜻이죠. 맞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펑션이 뭐라고요? 함수문이잖아요. 그 요 안에다가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좀 화면 정리할게요. 예. 여기 보면은 document.ready 화면에 올라오면은 갈로 열고 어떤 함수가 있는데 실행시켜줘. 함수의 내용은 이거야 라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능을 코딩해 넣으면 됩니다. 이게 공부해야 될 코딩이겠죠. 자바스크립트로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것들 넣어줘도 돼요. 넣어줘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다. 이거 혹시 아세요? 이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콜백 함수라는 거.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C에서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렇고 여타의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함수를 쓰게 되면 반드시 함수 뒤에는 이름을 하나 붙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처럼 테스트 뭐 이렇게 함수 이름 하나 붙이게 되어 있는데 함수의 이름이 여기에는 없네라고 보일 거예요. 그쵸?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요, 어디선가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다시 쓸게요. 너무 글자가 잘 안 써져 있다,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여기다. 이 화면 맞죠? 예. 여기 다시 써볼게요. 원래 우리가요,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함수가 만들어지면 보통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스트해서 함수 이름을 하나 주고, 원하는 기능도 여기다 코딩하면 돼요. 하면 되고, 만약 이 함수가 요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실행되길 원하는 저 아래쪽 어딘가에서 실행되길 원하면 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돼요. 테스트라고. 그럼 이 코드에서 테스트라는 코드를 만나는 순간 얘는 만들어진 이 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기능들이 실행될 거예요. 이게 함수 실행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는 함수의 이름이 없어요. 없다란 말은 어딘가가 얘를 호출할 수가 있다 없다. 호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호출하는데 얘가 어떻게 실행돼? 호출할 필요가 없고 호출 안 되어도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ready라 그랬잖아요. document.ready HTML 문서가 화면에 .ready 올라오면은 이놈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호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HTML 문서가 화면에 .ready 올라오면은 무조건 실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불러줄 필요 없이, 만들어줄 필요 없이 그냥 함수 그냥 바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그래요. 콜백 함수. 여기도 그런 말 써놨죠. 준비가 되었으면 알려주면은 그냥 스스로 호출되어져 가지고 실행되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우리는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좀 지울게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그러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실은 콜백 함수가 있었고 거기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콜백 함수라는 말은 누군가가 호출해줘 가지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실행돼야 될 타이밍을 알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으면, 좀 써볼게요. 스스로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다면 굳이 이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 안 주고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콜백 함수예요. 해서 jQuery의 document.ready에 쓰여지는 함수는 무조건 이름이 필요 없는 무슨 함수로 쓸 거라고? 콜백 함수로 쓰게 될 겁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아하 그렇구나 라고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요. 이건 알죠, 그죠? 문장의 끝에는 항상 뭐 찍는다고요? 맞습니다. 세미콜론 찍어가지고 구분하고 나열하는 거 맞아요. 다른 애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참고하세요.
자, 여기에서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가 늘 쓰여질 것이다. 이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억나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또 한 번 더 설명이 정리도대가 나오네요. 처음, 그죠? 문서를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우리 배웠던 document.ready였고요. 하나가 window.load라는 것도 된다네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 두 개 중 우리는 뭘 쓸 거예요? 맞아요. 얘 쓸 거예요. 그렇죠? 얘 쓸 겁니다. 왜?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개 줘도 돼요. document.ready, 또 document.ready, 또 document.ready 여러 개 있어도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실행시켜줘요. 근데 window.load는요, 느려요.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요, 하나만 실행시켜줘요. 맨 마지막에 것만. 그래서 얘는 좀 별로 해피하지가 못해요. 그 window.ready는 뭔데? window.load는 뭔데요? window.load는. 윈도우가 뭐예요? 브라우저 창을 말합니다. 브라우저 한 개가 뜨면은 그때 할 일이 window.load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한번 뜨면은 한 번 뜬 걸로 그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개 있더라도 하나만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100이면 100다 뭘 쓴다고요? document.ready를 쓸 거라고 그냥 알고 계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window.load는요. 자, 여기에 예제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몇 번의 예제입니까? 요 예제다, 그죠? jQuery function.html이네요. 가서 한번 열어볼까요? jQuery function. 아톰으로 가면 되죠? 예. jQuery function. 여기다, 그죠? 클릭해 볼게요. 예, 이 파일이네요. 그쵸. 요거 썼죠. 좀 이따 정리할 겁니다. 요거 대신에 실제로 우리는 뭘 많이 쓴다고요? 달러 쓸 거예요. 근데 달러가 뭐지라는 걸 설명해 주기 귀찮으면은 달러 대신에 jQuery입니다라고 명시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인 겁니다. jQuery 썼으니까 cdn으로 코드 넣은 거 맞다, 그죠? 맞고.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이 뭐죠? document.ready 화면에 올라오면은 갈로 열고 펑션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실행되니까 이름 뭐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콜백 함수 이름 필요 없는 함수가 됐고 이 갈로가 어디서 닦이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닦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올라오면은 여기 있는 코드들은 다 실행될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럼 다 실행되는 게 뭐지?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div가 클릭되면은 이 갈로 안에 있는 게 실행되래요. div가 클릭되면 그게 이 갈로가 여기서 닦이네.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행되는데 div가 뭐지? 한번 구경 가볼까요? div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div 여기 하나 있네요. 좀 이따 우리가 실행시켜서 확인하겠지만 미리 한번 보고 가려는 겁니다. div가 여기서 끝나요. jQuery 클릭하세요 라는 글자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이 div인데 얘가 뭐 되면은 클릭되면은 이런 일을 하래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console.log 하래요. console.log는 콘솔에 출력하는 겁니다. 좀 이따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콘솔에 출력하는 것이 얘 출력 하래요. 그 다음에 this를 remove 하고요. 그 다음에 점 텍스트를 찍고 다시 로고 해서 console.log로 또 찍으래요. 그죠? 좀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 그죠? 우선 console.log는 좀 이따 콘솔에 찍는 건데 좀 이따 확인하고요. this.remove 되어 있는데 this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죠. 자바스크립트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나왔을 때 하나하나 그냥 바로바로 익히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은 누구냐면은 이 갈로를 싸고 있는, 맞죠? 이 갈로를 싸고 있는 게 누구예요? div.click이잖아요. div가 클릭되면은 이런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현재의 자기 자신은 바로 클릭된 당사자인 div가 되는 겁니다. 그럼 div를 어떻게 하라고요? remove, 지우래요. 그러면 얘가 지워지겠죠. 얘가 사라질 거예요. 좀 이따가.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id2의 텍스트 하래요. 샵이네요. 샵 붙으면 알고 있는 거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바스크립트하고 CSS도 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했는 건데 id에다가 이름 붙일 때 샵 붙이잖아요. 그러면 id가 id2인 누구예요? 여기 있네요. id가 id2이네. 맞죠? 여기에 텍스트를 주래요. 어떤 텍스트? 이 결과 주래요. 여기 지금 HTML에 내용 없잖아요. 내용수라는 것이 텍스트입니다. 왜 내용이 텍스트야? 좀 전에 봤었죠. 어디에서?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래서 도움이 중요한 건데, 맞아요. 여기에서 언급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텍스트라 써놨잖아요. 누구예요? HTML에 실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HTML에 실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전부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텍스트라 불러요. 그래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서는 HTML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접근할 때는 전부 뭐라고 접근한다고? 텍스트라고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도움에서는 그렇게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게요. 코드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맞죠? 텍스트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샵 id2. id2가 누구예요? id가 id2인 애를 샵이라 부른다 했죠? id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 값으로 실제로 HTML이 가지게 되는 글, 그걸로 이걸 주라는 겁니다. 좀 이따 이 글이 여기 나타날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 실행시켜 보고 또 결과 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실행시킬 때 뭐 누른다 했습니까? Ctrl Shift B 맞죠? 예, 이것 뜨죠. 잠시 화면을 좀 겹쳐 놓고 볼까요? 이제는 제가 조금 화면을 정리할게요. 네, 이렇게 화면을 좀 겹쳐놨어요. 그죠? 이 글자를 조금 줄일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온 게 이 모습이죠. 이 글자가 보여지는 이유는 여기에 body 영역에서 jQuery 클리어가서라는 글자가 출력되라고 해놨잖아요. 무슨 영역으로? div 영역으로. 내부적으로는 div 영역인데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글자 보이고 있죠. 근데 왜 이 음영이 들어가 있고 글자색이 이렇게 될까? 그것은 사실은 바로 위에 여기 있네. 그죠? 보인다. 그죠? div 영역에 스타일을 주기를 이와 같은 스타일로 먹여놨다. 그죠? 그게 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네요. 맞죠? 이거는 뭐 CSS 공부할 때 했을 겁니다. 했고,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 글자를 클릭할게요. 클릭.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글자가 바뀌었죠. jQuery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바뀌었죠. 왜 바뀌었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가 어디 나타나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타나라고 했죠. id2의 텍스트 값으로. 그래서 id2의 텍스트 값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됐어? 이거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앞전에서 remove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워진 겁니다. 얘는 지워지고 이 새로운 글자가 밑에 있는 h1 태그죠. 여기 id2의 텍스트 값으로 들어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안 보여? 웹 화면에 출력하는 거 아닙니다. 콘솔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console.log라 되어 있잖아요. console.log는 뭔데? 잠시 볼까요? 아마 웹 1학년 때 우리 할 때 한번 했을 건데, 그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잠시만요. 여기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검사 모드로 들어가면은, 맞습니까? 화면을 잠시 조금, 여기 콘솔 누르면 보이죠? 이 부분이죠. 화면 정리 좀 할게요. 예. 화면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좀 낫나요? 예. 맞죠. 이 부분입니다. 콘솔은요, 아래쪽에 출력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콘솔이에요. 이것은요, 웹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출력이 아니고요. 개발하는 나 같은 개발자, 여러분과 같은 개발자가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검사해보기 위해서 몰래 출력할 것들이 있다면, 찍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통 콘솔로 출력을 해요. 그래서 보통 디버깅 모드라고 그러는데, 디버깅 모드 출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굳이 디버깅 모드는 아니고 개발자만 확인할 출력을 따로 뽑아내기 위해서 콘솔로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뭐 출력하고 있어요? div 노드의 개수를 찍어보고 있죠. 그죠? 달러에 div length라고 쓰면 div 노드의 개수인데 여기 지금 div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개 찍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달러 붙은 건 전부 jQuery다, 그죠? jQuery니까 jQuery에서 쓸 수 있는 코드들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콘솔이 되고, 만약에 이 값들을요,
이기처럼 개발자 콘솔 모드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에 출력하고 싶다면 여기 콘솔.로그라고 안 쓰고 이 자리에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알죠? 도큐먼트. 뭐요? 네, 맞아요. write. 이렇게 만약에 해가지고 코딩 했다면은 이 결과들은 윗단 여기 HTML 영역에 출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죠? document.lab이라는 코드 안에다가 모든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죠? 결국엔 뭐예요?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들은 자동으로 실행돼요. 이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오자마자.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하면 되니까 함수를 써서 이름 따로 안 준 겁니다. 그리고는 한 줄 한 줄 실행될 거예요. 이 콘솔.로그는 말 그대로 이쪽에서 내부적으로 출력되고요. 나머지 리무브나 텍스트는 웹상에서 반영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딴 거 하나 볼게요. 닫고요. 엘리먼트로 화면 한번 전환해 볼게요.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디 영역 한번 열어볼게요. 그쵸? 맞죠? 다르잖아요. 이 코드가 만들어진 HTML 코드를 보는 게 이 부분이죠. 그쵸? 근데 이거 원래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이거 같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div 영역 있죠? 있죠. 그리고 h1 영역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div 영역 사라졌죠. h1 영역만 있죠. 여기 내용도가 있죠. 요 내용이 방금 여기에서 넣으세요라고 시켰던 코드 아닙니까? 새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지금 이것을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첫 화면이 그대로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개념 설명 이해시키려는 겁니다. 첫 화면이 떠 있어요. 지금 첫 화면이 떠 있고 이게 화면에 올라왔어요. 이 HTML 문서가 화면에 올라왔어요. 그 상태가 지금 document.ready 상태예요. 준비가 됐죠. 준비가 됐죠. 그렇죠. 준비가 됐는데 보세요. 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뭘 누르기만 하면은 jQuery로 만들어진 코드인데 div 영역을 클릭하면 div가 누굽니까? 이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이 결국엔 누구예요? 바로 이 영역이에요. 이걸 클릭하면은 그죠? div 영역을 클릭하면 나머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나고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나머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면은 div죠. 그죠? 클릭하면은 맞습니까? 얘를 클릭하면은 나머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일에 뭐가 있냐면은 콘솔.로그 하라 그랬고요. 지우라 그랬고요. 내용 넣으라 그랬어요. 맞죠? 지금 아직 안 눌렀습니다. 안 누른 상태에서 잠시 한번 바디 영역 열어볼게요. 맞죠? 바디 영역 열까요? 맞아요. 똑같죠?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div 영역의 코드나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div 영역의 코드나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아직은 뭘 안 했습니까? 얘를 안 눌렀거든요. 그냥 document ready 화면에 올라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준비는 뭘 하고 있어요? 클릭하면은 다음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지금은 안 눌렀으니까 이 코드 보여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얘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div.click 하면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div 영역, 그게 이 영역이죠. 이걸 클릭할게요.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클릭. 바뀌었다고 밑에 사라졌죠. 보세요. 이거 바뀌었죠.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고 이 영역의 내용이 이것으로 바뀌어 있죠. 맞죠? 왜? div를 클릭하니까 시켰잖아요. 이런 일을 하라고. 콘솔.로그에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떠 있을 것이고요. 리무브와 텍스트만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 뭐야? HTML 문서가 처음에 보여지던 것과 달리 클릭함으로써 뭐가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변화가 일어났죠.
이런 변화가 바로 프로그래밍의 기능인 겁니다.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뭔가 누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코드 자체가 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코드가 아니고 새로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방금 제가 무심결에 용어를 썼는데 맞죠? 동적 실행이라고 합니다. HTML 문서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 상태는 이거였는데 맞습니까? 원래 상태는 이거였는데 이 상태에서 그렇죠? 원래 상태는 이거였는데 원래 상태는 이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동적 변화나 동적 실행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누구? jQuery인 거예요.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jQuery 자체도 코딩하는 걸 배우지만요, 이미 우리가 보면서 뭐 낯설지 않고 뭐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자주 이 엘리먼트 영역을 열고요, 콘솔 영역을 열어가지고 볼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이유가 바로 HTML 문서를 순간순간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원래 있던 내용이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참고하세요. 방금 했던 부분이 누구였죠? 다시 돌아갈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요 예제였어요. 요 예제였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책하고 읽어보도록 하세요. 하고요. 그것을 지금 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돔트리에다가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div 영역 통째로가 맞죠? 좀 전에 div 영역 통째로가 지워졌고 대신에 새로운 내용이 여기 달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은 HTML에 있는 문서 자체를 뭘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맞아요. 데이터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처럼 지워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처럼 내용이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고하십시오. 자, 정리할게요. jQuery는요, 좀 전에처럼 jQuery라고 코딩을 시작했지만 이거 대신에 바로 지금부터 뭘 쓸 거다? 달러 붙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부분 보면은 정리 다 되겠네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고요. jQuery document.ready라고 원래 써야 되는데 이 jQuery가 기니까 그냥 달러에 document.ready라고 보통 쓰고요. 이것도 길면은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document.ready도 지워버리고는 그냥 달러에 펑션 이렇게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금 예제에서는 이 세 가지 표기법 중에서 어느 표기법 쓰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기본 모습으로 누굴 쓰고 있어요? 예, 맞아요. 두 번째 거 예 쓰고 있는 겁니다. 달러의 document.ready 이거예요. 쓸 것이고, 야, 달러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는 사람을 위해서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코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처럼 하는 것도 좀 길다고 생각되면은 document.ready도 안 써도 되는 걸로 해줄게 해가지고 세 번째처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도 그렇고 대부분 코딩하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유형으로 보통 해주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스타일로 익히도록 합시다. 하고요. 영어 하나 나오네요. 여기 래퍼라고 나와요. 이 표기법이 jQuery 래퍼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래퍼 그러면 래핑이죠. 래핑. 우리 집에서 보통 식사하고 나면 반찬 남았을 때 이렇게 뭡니까? 냄새 안 나고 또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랩 씌우잖아요. 투명 비닐 비슷한 랩, 그죠? 겔로 딱 씌우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달러 붙이고 갈로 열고 그 안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jQuery 코드 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래퍼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달러 쓰고 갈로 써버리면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건 전부 jQuery 코드로 인정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래퍼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했는 분량이 요 35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교재에서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여러분들이 요 350페이지까지를 학습하고 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걸 과제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소스코드 다운로드 받고요. 아톰 작업도 해가면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십시오.
하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책 펴고 영상 보면서 반복해서 공부하십시오. 해서 좀 낯선 내용들이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그죠? 화면을 잘 관찰하면서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면 작업들을 하면서 좀 익히고요. 혹시 아직도 이 기덥을 잘 사용하는 것들, 이거는 뭐 교과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기덥은 뭐 많이 쓰게 되는 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덥을 아직 잘 사용할지 모른다면은 이번에는 제 강의에 있는 소스들을 다운만 받으면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자기 파일 관리하는 것도 기덥으로 많이 합니다. 해서 사용법 좀 익히도록 하십시오. 검색해 보면은 뭐 영상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뭐 블로그도 좀 잘 돼 있는 데 있어요. 해서 조금 익숙해지도록 기덥도 한번 익히십시오. 이번 기회에 익히고요. 과제는 그 교재 363페이지에 펼쳐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3번, 4번, 5번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잘 정리돼야 될 부분인 거 맞고 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책을 읽어보면서 또 검색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읽어보면서 3번, 4번, 5번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것을 이번 주차에 학습 과제로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준비하고요.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되는 마찬가지로 Y클래스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마치고 나면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jQuery 선택자 부분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그 다음 주제가 뭔지 언급만 드리면은 이 부분이죠. 이 HTML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뽑아가지고 jQuery로 코딩을 하면 돼요. 원하는 부분을 뽑아서 내용을 지워라. 또는 원하는 부분을 뽑아서 내용을 바꾸어라. 원하는 부분을 뽑아서 화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라. 뭐 여러 가지를 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되면은 시킬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 다음에 과거의 CSS에서도 선택자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선택자를 그대로 jQuery에서도 똑같이 필요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jQuery에서는 어떤 종류의 선택자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뽑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표현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다음 해야 될 이 주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요 앞까지가 학습했는 분량이니까요. 350페이지까지가 공부했는 분량이니까 방금 안내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죠? 한번 학습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이번 영상은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좀 길었는데 잘 좀 따라와서 시작이 좀 여유 있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